자, 두 번째 주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께서 구독 많이 해주셔서 저희가 이제 10만을 향해 갑니다. 더 겸손하게 방송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도와주세요. 엄지척 많이 눌러주시고요. 자, 두 번째 주제는요. 조국이 무죄? 너 방탄검사지? 상갓집에서 정말 불타오르네. 방탄소년단 말처럼 불타오르네 항명이 됐습니다. 직속 상관인 심재철한테 말하자면은 직속 부하가 들이댄 겁니다. 너 방탄검사지? 당신 검사 아니지? 이렇게 항명을 했습니다. 자, 이 문제 여러분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얼리얼님께서 맞으면 열받는 게 당연한데 맞고 굴복하면 더 맞을 일만 생기는 거 아닙니까? 아우 진짜 촌철살인입니다. 네, 진짜 맞는 말씀입니다. 수진님 지각했지만 무슨요 이렇게 오셔서 진짜 기쁩니다. 네. 꼴통료 문채인님께서 윤석열도 차기 대통령 여론조사 순위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조국보다 윤석열이 앞섰다는 거. 그냥 그것만으로도 좀 약간 사이다 한 모금 먹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어저께 진짜 웃겨도 보통 웃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상갓집에서 완전히 이렇게 치 받은 겁니다. 자, 이 당신이 검사냐? 이 얘기는 뭐냐면요. 심재철 반부패 부장이 그 전날, 그러니까 그저께 회의에서, 그저께겠죠? 회의에서 조국이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냐. 그러니까 이거 기소하지 말고 그냥 덮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조사를 했던 동부지검 검사들이 유재수 건에 대해서 무슨 소리냐. 응? 어떻게 그 법원에서도 구속 영장만 기각했지 죄질이 나쁘다 범죄가 다 소명됐다 이렇게 했는데 당신이 무슨 말로 그렇게 하냐면서 동부지검 검사들이 아주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제 윤석열이 이건 기소하자 이래갖고 이제 기소가 된 거죠. 지금 우리나라의 전반적으로 보면은요. 지금 이제 추미애가 이제 며칠 있다가 이 중간 간부들을 이제 싹 갈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검찰에 있는 직제 그 무슨 과 이런 거 다 없애고 있죠. 또 교육계에서도 무슨 민주교육과라든가 뭐 이런 것도 만들고 이러면서 직제들 하나의 과목들 이런 제도들을 싹 물갈이하고 있습니다. 이게 검찰뿐만 아닙니다. 행정, 사법, 검찰, 뭐 언론 다 할 것 없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즉 악의 제도화를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제도로 만드는 게 제일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우발적 범행과 말하자면은 의도를 해가지고 범행을 하는 걸 하늘과 땅 차이로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보다도 더 기가 막힌 건 제도로 만드는 겁니다. 아예 제도로 만들어서 시행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문재인 정부가. 검찰도 지금 그렇게 만들고 있고 추미애가 조금 있다가 중간 간부들 검사를 해갖고 수사 라인을 완전히 제로 세팅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이렇게 수사 이렇게 했던 거를 딜리트 버튼을 콱 눌러가지고 그냥 없는 일로 만들어버리겠다. 이게 추미애와 문재인의 의도입니다. 조국을 위하여. 단군 일의 최대의 양아치, 단군 일의 최대의 파렴치범, 단군 일의 최대의 위선자, 단군 일의 최대의 사기꾼, 조국을 위하여.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용서하지 못할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법의 심판이 아니라 하늘의 심판을 받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 김웅이란 사람이 이 심재철을 딱 가리켜서 그 더러운 이름으로 남겠느냐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근데 이 유재수 비리 의혹에 대해서 조국은 무혐의다 이렇게 심재철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 검사의 그 장인어른들이 돌아가셔갖고 거기에 이제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조문을. 거기서도 심재철이가 조국을 옹호하고 앉아있으니까 그 직속 부하인 양석조 선임연구관, 이 사람이 반부패부의 선임연구관입니다. 그러니까 심재철 바로 밑에 양석조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아예 이랬다는 겁니다. 큰 소리로 무죄 이유 대보라고 당신이. 도대체 조국이 무죄인 이유가 뭐냐? 대봐라. 그리고 당신이 검사냐?
너 검사 맞아? 이러면서 완전히 직방을 날린 거예요. 그때 SBS 기자가 그 상가집에 있어가지고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냥 아침 뉴스 할 것 없이 이걸로 그냥 완전히 도배를 한 거죠. 사실 오늘의 톱 뉴스입니다, 이게. 검찰에서 더구나 자기의 직속 상관을 이렇게 한 방을 매기는 일은 아마 검찰 역사상 없을 겁니다. 그것도 중인 환시리에 개망신 당한 거죠. 개 검사가, 개 반부패 부장인 개 심재철 검사가, 개 검사가 개망신 당한 겁니다, 여러분. 제 말이 너무 심한가요? 저는 이 사람 정말 개 검사라고 이렇게 불러도 저는 하나도 정말 지나치다고 생각 안 합니다. 왜 무죄인지 설명을 해봐라. 그리고 당신이 이렇게 청와대의 명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밀고 나가는 거, 이거 검찰의 수치다. 법치주의의 후퇴다. 이번에 이제 법원에서 이 조국에 대해서도 이거는 법치주의의 후퇴고 정말 아주 죄질이 나쁘다. 이렇게까지 법원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영장심사에서요. 그래서 범죄 이유에 대해서 법원은 오케이, 100% 오케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만약에 추미애가 싹 갈아버려갖고 대검 지휘부가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기소를 안 하게 되면, 이걸 뭉개게 되면은, 그러니까 기소를 했으니 다행인데 뭐 다른 범죄에 대해서도 특히 울산시장 문제에 대해서 조국에 대해서 기소를 안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제가 이렇게 법조인 몇 분에게 물어봤는데 이거는 명확한 직무유기이고 직권남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면은요 100% 들어갑니다. 그리고 상당히 중형을 받게 됩니다. 어쨌든 이제 윤석열 그 검찰총장은 추미애한테 중간 수사팀은 좀 제발 그대로 놔달라 이렇게 간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 속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심재철한테서는 비리의 냄새가 납니다. 심재철이 어떤 사람이냐? 이 심재철 지금 반부패 부장으로 심재철을 앉힌 것도 저는 이 문재인 정권이 정말 나쁜 놈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정은호라고 네이처 리퍼블리크, 지금도 아마 이 사람이 대표일 거예요. 지금 깜빵에 있죠. 근데 이 사람은 돈을 하도 많이 벌어가지고 깜빵에 있기 때문에 돈을 못 써갖고 하루에 1억씩 돈이 이렇게 차곡차곡 쌓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최유정인가 하는 이 변호사한테 70억인가 막 어마어마한 말하자면 수임료를 줘갖고 문제되고 최유정이도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때 이 심재철이가 당시에 말하자면 검사였는데 이 보석으로 풀어주는 것도 그것도 뭐 괜찮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그동안에 돈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이 검사 노릇을 안 했고 오히려 변호사 노릇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참 지저분한 사람이다, 더러운 사람이다. 근데 이런 사람을 반부패 부장검사로 승진을 시켰어요. 정은호 때 이 사람이, 정은호가 한 그 짓을 다 아는데 왜 이 사람을 보석을 시켜줘야 된다고 한 변호인의 얘기에 대해서 그거 일리 있다고 응?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떻게 반부패 부장에 임명됩니까? 이런 경우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너 더러운 놈인 거 아니까 우리가 그거 눈 감아줄 테니까 너 문재인 정권을 위해서 더러운 짓 많이 해줘.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아유, 정말 조국과네요, 후리버드님. 그 다음에 지금 정권 뺏기지 않으려고 참 착착 진행 중이다. 맞습니다. 또 봉황님께서 실업자 250만 명 배급이라도 줘야 목숨 부지할 텐데, 자살 방지할 텐데. 제가 그리고요 어저께 이제 제 친구한테 들었는데 이 친구가 이제 택시를 이제 자주 탑니다. 운전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데 택시를 이렇게 타고 이렇게 가면은요 택시 운전수가 어느 날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 택시 운전수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택시 운전수 한 분이 이러더라는 거예요. 너무 불안하다고. 그래서 아니 기사님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가끔 택시를 타면은 가끔이 아니고 요즘 들어서 한강에서 내려달라고 나 이제 죽으러 간다고.
나 자살하러 간다고 이런 말을 하는 손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자기는 어떻게 내 차 안에서 어떻게 할까봐 얼른 빨리 운전해갖고 데려다 주고는 얼른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손님들이 진짜 일주일에도 한 5-6명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불안하다. 뭔가 일어날 것 같다. 내가 택시 운전 30년 했지만 이런 경우 처음이다.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이게 정말 너무 무서웠습니다. 아, 셀라비님 100억이요. 맞습니다. 최유정이 받은 게 100억이 맞습니다. 네, 지적해 주셔서 진짜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100억인가 70억인가. 근데 변호사 한 번 하면서 100억을 받다니 대단하죠. 네, 아, 진짜 이 라파솔님 좌파 고용정책 전문가라는 자가 인구가 줄어야 고용이 준다는 궤변을. 인구가 줄기 때문에 고용이 준다고. 아니, 일자리가 그러면 인구 따라서 줄어든다는 게 도대체 무슨 궤변입니까? 일자리는 인구가 줄면 더 많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이런 아마추어라는 말도 부끄러운 사람들이 문재인 정권 아래서 이 C급, D급, F급들이 너무나 중요한 일을 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소름 끼치게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회에 대해서 느끼는 어떤 두려움, 정말 불안감, 이게 다 모든 것이 차곡차곡 쌓여 있는 거죠. 거기다가 반부패 부장 검사라는 사람은, 부장이라는 사람은, 유재수 사건, 이거는 빼박인데 조국이 무죄라고 이렇게 논리를 펼치고 있고, 방탄 검사 부장이나 하고 있고요. 진짜 앞으로 이 상가집에서의 폭발한 이 대항명, 검찰의 대항명, 이것도 폭발 직전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무서워요. 저도요. 네. 아, 진짜 성림원님 나라를 구합시다. 맞는 말씀입니다. 엔디기님 우리 이거 다 같이 읽어볼까요? 윤석열 향후 25년 대운이 들었다고 합니다. 진짜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진짜 윤석열이 대통령 선거 나오면 저 진짜 뽑아주겠습니다. 너무 희망이 없잖아요. 응? 황교안, 안철수, 홍준표, 딴 사람들은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요. 이제 희망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좀 새로운 사람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짜 홍준표 이 선수가 윤석열 선수한테 나라 구하자. 너 버틸 때까지 버티고 내가 검찰 선배로서 내가 정치의 노하우 다 가르쳐 줄 테니까 손잡고 자유한국당 들어가서 대통령 수업 받자.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러면 저도 진짜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에 진짜 나서겠습니다. 저 얼굴도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제 이상형이에요. 윤석열 그 검찰총장이에요. 저 원래 그렇게 배도 좀 나오고 이렇게 퉁퉁하고 머슴형 이런 사람 좋아해요. 자, 여러분께서 네, 윤석열 뿐이다 이제 이런 말씀하시고 네. 아, 딸기파파님, 일신 우일신. 하루가 다르게 새로워진다는데, 이분은 519님이네요. 근데 닉 바꿔갖고 들락거리지 말라고. 아이고, 정말 한심합니다. 직업이 없어서 그러실 거예요, 이분은. 그러니까는 직업이 없으셔가지고, 그냥 여기저기 그냥 닉 여러 개 갖고, 정말. 네. 봄날님도 호호호 이렇게 웃으셨습니다. 네. 자, 줄리님께서 우일신 나가라고. 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유재수 비리 의혹이라는 것은요, 왜 그렇게 유재수 비리 의혹을 덮고, 그 다음에 정경심의부터 시작을 해갖고 사모펀드. 자, 저는요, 이 조국에 대해서 일단 조국이 왜 처음에 자기가 모든 걸 소명하겠다고 기자회견 한 거, 이거 한번 틀어보면은 저는 백개문이나 달좀들도 정이 뚝 떨어질 것 같아요. 그때 모든 것이 다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그 거짓말한 거 보십시오. 그래서 검찰에서 조국이 처음에 기자들 앞에서 놓고 자기가 청문회 대신 소명을 하겠다고 해서 그거 보고 검찰에서 씩 웃었다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도 이렇게 씩 보면서. 그리고 그거 자체에서 조국이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하고 거짓 진술에 급하는 너무나 많이 해가지고 검찰이 오히려 웃으면서 이렇게 딱 적고 다 받아쓰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로 조국이 머리가 안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조국을요, 문재인이 정말 다 죽은 조국 아닙니까? 근데도 인공호흡을 시켜가지고 심장 박동기를 달아가지고라도 조국을 살리기를 하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조국 아니면 곤란해서 그래요. 이낙연이 지금 뭐 종로에 뭐 전세를 얻고 뭐 잠원동에 있는 집을 팔겠다. 잠원동의 집이 팔리면 팔겠다. 별 말씀 다 하세요. 시세보다 한 2, 3억만 낮춰서 내봐요. 그날로 저기 팔려요. 뭐 팔리면 팔겠다? 이게 좌파들의 말장난이에요. 이분은 원래 좌파도 아닌데 이제 좌파들을 이렇게 둘러싸여 있으니까 내가 더 좌파스럽게 보여야 된다 해갖고 별별 흉측하고 별별 추접한 일을 이 사람이 다 합니다. 근데 아니 왜 안 팔려요? 잠원동 아파트가 응? 그날로 팔릴 수 있는데 팔리면 팔겠다?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 정말 조국스럽다에 이어서 이낙연스럽다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낙연을 못 믿죠. 왜? 이낙연은 자기 정치하고도 남을 인간이니까. 그리고 이낙연은 지금 이낙연의 이렇게 변신을 보면서도 문제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건 조국밖에 없어요. 왜? 조국의 허물이 나의 허물이고 나의 허물이 조국의 허물이니까 허물과 범죄를 공유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한 집단인 거예요. 다 모든 것이 공유돼요. 정수기의 문제, 준영리의 문제, 다혜의 문제. 조국 부부가 공유하고 있어요. 또 조국의 문제 다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더러운 사람들은 깨끗한 사람 안 좋아해요, 여러분. 더러운 사람들은 더러운 사람들 좋아합니다. 왜? 그래야지 공통점이 있어서 공통 분모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문재인과 조국, 이 부부끼리도 또 그렇게 친해지잖아요. 정수기하고 경심이하고. 이런 점에 있어서는 맞습니다. 셀라비님 말씀대로 둘이 너무나 많은 걸 공유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쌍둥이가 돼버린 거예요. 좌파의 쌍둥이, 좌파 업보의 쌍둥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문재인이 지난번 기자회견에서 딴 사람을 너무 웃긴 얘기 있잖아. 있는 사람 듣는 사람 완전히 웃겼던 얘기. 대통령 되면은 그냥 그날로 잊혀진 사람이 되고 싶다. 꿈도 야무지죠. 감옥에 가서 평생을 보낼 사람이 그것도 부부가 커플로 무슨 그런 야무진 꿈을 꿉니까? 근데 그 야무진 꿈을 꾸는 문재인에게 있어서 가장 현실적인 수단이자 도구는 바로 조국 부부인 거예요. 조국을 살려서 조국에게 대권을 맡겨가지고. 그리고 어제 제가 만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깨문들이라든가 이 달좀들은 말하자면 정교조 교사와 저 586, 386 운동권들이 이 두뇌의 식민지로 삼은 세뇌시켜버린 족속들이다. 그러니까 조국이 아무리 죄를 짓고 무슨 더러운 짓을 해도 털면 조국처럼 안 나오냐고 이렇게 세뇌받은 사람들. 좌파의 식민지들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민지에 말하자면은 이 세뇌된 사이비 이단 종교의 광신도들을 데리고 좌파 정권이 영원히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국보다 더 좋은 자기의 말하자면 디딤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국에게 인공호흡 시키고 심장박동기 다시 달아줘갖고 조국을 대권 후보로 세탁도 하고 분식도 하고 정말 메이크업도 제대로 해가지고 내보내겠다. 이게 문재인의 의도인 겁니다.